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 아티스트 해서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러스트 작품반 수업 시간에 시연했던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자신의 성향을 존중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얘기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그림을 공부할 때 독학을 하든 학원을 가든 지루하고 괴롭게 그림을 지속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그래도 강의를 꽤 몇 년 이상 지속을 해오면서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의 취향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다양했어요. 이 메이드와 인형 시연을 요청한 학생분께서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러블리하고 여성스럽고 파스텔 톤의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여성분이었는데, 이렇게 메이드와 인형을 주제로 공간 디자인을 하는 걸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취향이라는 건 내가 어느 분야에 설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림에 반영하는 거를 말하는데, 그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취향을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때 항상 지루하고 괴로운 거는 하지 말고 설레고 재밌는 것만 찾아서 내 그림에 그려야 내가 창작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항상 취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취향은 그렇게나 무궁무진하게 개인별로 정말 대체 불가능하게 다양한 편인데, 반대로 성향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나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봤을 때 한 그림에 집중적이고 정리, 논리 좋아하고 이성적으로 그림에 접근하시는 체계적인 공부를 좋아하시는 사람과 즉흥적으로 이것저것 전환이 일어나야만 재미있는, 하나에 집중하거나 몰입하거나 계획을 하면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굉장히 즉흥적인 파로 나뉘었어요. MBTI로 따지면은 약간 J랑 P 느낌일까요?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각 그림을 그리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다른데, 오늘은 한번 개인의 성향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개개인이 자신의 그림 그리는 성향에 맞는 그림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굉장히 하나의 그림에 집중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림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림의 이론 공부를 할 때 그것을 소화하는 방식이 굉장히 학문에 접근하듯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즐긴다, 예술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과학기술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초반에는 그렇게 접근해야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런 성향이었던 편이라 저는 사물이나 사진을 분석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 그림이나 사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가를 모조리 분석한 후에 제 그림에 적용하는 걸 좋아했어요. 실제로 제 수업 중 수강생 한 분도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이론을 적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수강생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 과제 해오라 그러면 거의 레포트 한 장 써오는 수준으로 숙제를 해와요. 그냥 간단하게 느낀 점에 대해서 쓰거나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가 왜 매력적인 것 같은지 한번 특징을 정리를 해봐라 라고 썼을 뿐인데, 이 그림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논문 한 장 써오는 것처럼 과제를 해오더라고요. 그 논문의 내용이 얼마나 뭐 정확하느냐, 미술적으로 뛰어나느냐랑은 관계없이 그분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자기가 납득이 되는 기술적, 지식적으로 그림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즐겁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흡수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논리적인 거를 좋아하고 체계적인 거를 좋아해서 내가 납득이 되는 게 중요한 성격이다, 그렇다면 그림 공부를 좋아하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거나 책을 보고 내용을 익히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하는 식으로 지식을 흡수해서 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림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잘 맞으실 겁니다. 그럼 반면에 굉장히 즉흥적인 걸 좋아하고 집중력이 얕고 사고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림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런 분들에게도 체계가 필요하긴 합니다. 뭔가 체계에 얽매여서 이것저것 정해진 대로 공부하거나 익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집중력이 낮고 그런 게 굉장히 공부 측면에서는 굉장히 학습이 주도적이지 못한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은 반대로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리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쉴 새 없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지, 집중력이 마냥 낮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즉흥적인 성향을 가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자기는 이제 그림 공부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도 하시고 되게 지루함이라는 게 큰 난관인데 수업을 듣다 지루하면 어쩔지 걱정이 된다 이런 고민까지도 안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지루하면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어떡하냐고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 상태에서 억지로 과제를 해왔다면 저는 더 뭐라고 하는 편입니다. 괴롭고 힘든데 뭐하러 이런 식으로 계속했냐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하나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으로서 좀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렸을 때 너무 이제 입시라든지 그런 체계 속에서 우리 다들 한 번씩 그 정해진 틀에 얽매여서 공부한 기간이 있고 유난히 사고가 다양하고 호기심이나 즉흥성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 체계에서 분명히 뒤떨어지는 취급을 받았을 게 뻔하니까 자신의 그런 성향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전혀 이거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집중을 해가지고 몰입력이 좋아서 원하는 체계를 바짝 흡수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감수성이 뛰어나고 사고의 전환이 빠른 분들은 다작을 하기 굉장히 쉬운 작가가 됩니다. 집중력이 낮은 게 아니라 감수성이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나 상황들을 빠릿빠릿하게 그림으로 구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런 작가님들은 애니메이터나 웹툰 작가에 최적화되어 있죠. 만약에 저처럼 일러스트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한 그림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몰입도 있게 집중감 있게 디테일을 막 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웹툰 그리라고 하면 정말 고역이에요. 저는 정말 만화를 어릴 때 그래도 재밌게 그려서 지금도 한번 그리려고 짜보면 진짜 이야기 짤 때까지는 재밌는데 막상 작화를 시작하다 보면 한 컷 한 컷 너무 디테일해져가지고 지속이 힘들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디테일을 좀 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저 굉장히 괴롭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무언가를 습득하면서 느끼는 쾌락의 방식이 집중도와 몰입력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루해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순간 그림 그리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속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몰입력이 좋고 집중력이 좋고 체계를 습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의 장점이니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도 이게 마냥 뛰어난 게 아니라 다작을 못하고 상대적으로 감수성보다 체계의 우선이기 때문에 내 취향을 찾아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마음껏 탐닉하는 그런 경험을 상대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체계에 얽매이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고 그림을 공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정말 다양한 옵션의 과제를 내어주면서도 이거 할 때 어땠냐, 이 과제 할 땐 어땠냐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과제의 성과나 성취도랑은 상관이 없이 애초에 내 성향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그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성향과 찰떡인 방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좀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집중력이 높고 몰입도가 높고 정리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체계나 기술적인 습득이 빨라서 그림의 기본기 성장이 빠르지만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체계보다 뛰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를 마음껏 탐닉하는 내 취향을 탐구하고 작품성을 개발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리고요. 좋아하는 게 굉장히 확실하고 그 사고의 전환도 굉장히 빠른 사람은 집중력과 몰입도는 낮아서 하나의 기술적인 체계를 받아들이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좋아하는 게 확실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작하기 굉장히 쉬운 작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작가가 됐을 때 갤러리에 있는 그림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처럼 굉장히 하나하나를 깊이 있고 밀도 있게 탐구하는 성향은 말 그대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언가를 전환하고 파고드는 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 한 장의 임팩트는 클지언정 다양한 것들을 많이 소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다작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림쟁이들이 그림을 공부해야 되는 방식, 나의 성향을 존중해야 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지 알고 있나요? 제가 말한 몰입도가 좋고 집중력이 좋고 논리적인 정리와 이론 공부를 좋아하는 타입과 즉흥적인 것을 따라가며 그때그때 내 취향을 소비하고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두 가지 타입 중에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수업에 찾아간다면 자기 성향과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자기 성향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림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자기 자신이 어떤 성향과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보통 자기 성향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 특정한 면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입도가 좋고 논리적 체계적이 뛰어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찾아와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취향을 탐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감수성이 훌륭하고 굉장히 사고의 전환이 빠른 분들은 저는 굉장히 쉽게 질리는 편이고 한 그림을 오래 못 끌고 간다 이러면서 본인의 완성도와 집중도에 대해서 부족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이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줘요. 그럼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학생들은 자신의 이런 선천적인 성향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진 선천적인 역량 내에서 나한테 필요한 체계와 감수성 두 가지를 모두 레벨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업에서 배워가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여러분이 독학을 하든 아니면은 온라인 강의 같은 걸 듣든 외부에서 어떤 감수성이나 그림을 공부하는 체계 등을 받아들이실 때 자신의 성향에 그것이 맞는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는 방법은 감정과 직관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괴롭고 지루하고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그림을 공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맛집 찾아가듯이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공부할 수 있는 방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리소스는 여러분의 직관과 감정, 욕구에 있습니다.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크로키를 해야 된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의 취향이나 성향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되 변하지 않는 애초에 갖고 태어나버린 여러분의 성향이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시고 그것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아주 재밌게 원하는 실력이 되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재밌게 그림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